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10월 1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외 선물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다우 차트는 이제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 골든 발락을 하는 중이죠. 골든 발락. 그런데 골든 발락하고 그냥 가느냐, 또 발락을 다시 또 하느냐. 일단 주식이 가려면은 파라볼릭이 점점점점 올라오고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죠. 얘도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서 이 위에서 조정 서서 조정받다가 갔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파라볼릭과 본가의 이격을 좁히로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서서 횡보 등락하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지금 지표는 다 상승 중이기 때문에 1차 그리고 쌍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나쁘지가 않다, 뭐 사보고 싶으면 사본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S&P 500과 나스닥은 애매합니다. S&P 500은 네, 외바닥이고, 네,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인데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외바닥입니다. 21선도 돌파를 못했고, 네, 지표도 다 상승이긴 한데 애매하고, 네, S&P 500은 다시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다. 근데 다우가 가기 때문에 아마도 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리고 나스닥은 뭐 미선물 국채 만기율이 올라가더라도 미선물 만기는 아직은 정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중이긴 한데, 하나 둘 셋, 내일이 3일째죠. 그리고 61선, 241선, 121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3일째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쭉쭉쭉 남락하기보다는, 물론 나중에는 네, 이렇게까지는 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조정을 받다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월요일이 저점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나스닥도 다시 한번 상승을 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횡보 등락하는 지금 장세는 뭐 지금 에너지 문제랑 다른 문제들을 기타 뭐 문제들이 해결이 얼축 돼가면서 지금은 막 떨어지는 장이 아니라 횡보 등락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하는 횡보 등락장일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떨어질 적에 지지선에 올 적에 저가 매수를 하시고, 네, 올라가면은 이전 고점 추세 상단 가면은 이제 먹고 파시고, 요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빅스 공포지수 차트도 지금 전 저점은 안깼지만 원래 여기가 지지였는데 거기도 깼습니다. 그런데 전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국인데 지표가 하락이다, 그리고 역별이다, 그리고 최대 거래가 고점에서 터지고서 그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서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반등하더라도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현금 일부 챙겨놓고서 종목 테마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10월 1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 표천넷입니다. 어떤 전문가분, 똑똑하신 전문가분이 추천하신 종목인데, 일단은 기간을 뭐 지금 200으로 놓고, 예전이랑 같이 보는 게 좋죠. 100을 놓고 보기보다는. 네, 그래서 100을 놓고 볼 때도 있고 200을 놓고 볼 때도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상승을 시작한 뭔가 의미 있는 자리부터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빵 대량 거래가 터졌죠. 아래 꼬리 대양선. 아래 꼬리 대양선은 뭡니까 이제?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승 중이었죠. 상승 중.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저항을 받으면서, 그리고 얘는 쭉 급등 후에 쭉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죠. 여기도 아래꼬리 대항선이죠. 네,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는 상승 암시, 크게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크게는 상승을 못했지만 뭐 이 정도면 크게 상승한 거죠. 상승을 암시를 하더니 횡보등락하다가 크게 상승을 했죠. 많이 엄청난 크게는 아니지만. 그리고서 또 아래꼬리 대항선 나오고서 상승을 저항받으면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저항받다가 떨어진다, 저항받다가 올라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1차 상승 후 추가적인 상승 후 횡보등락 하다가 상승할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격률도 작고 요럴 적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라볼릭도 살아있죠. 그런데 지금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쭉 밀렸습니다. 근데 거래가 없이 빠지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다? 매물대, 매도권입니다. 지금 매도권.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는 여기, 거기를 딱 저항받고서 똑 떨어졌다. 근데 지표는 상승인데 오늘 또 5일선도 이탈했습니다. 5일선까지 눌러진 게 아니라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누차 설명드리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원래는 하나, 둘, 셋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번째까지 눌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법으로 보시면은 저점부터 첫 번째 추세, 두 번째 추세, 일단 세 번째 추세는 안 깼어요.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하게 너무 많이 빼가지고 한 이 정도면 세 번째 추세가, 원래는 이것 같은데 과도하게 뺐네. 아무튼 지금 세 번째 추세는 안 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번째 추세 같은데, 이게 네 번째 추세. 요 추세도 지금 이 추세를 잡고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하시든지, 부담이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던지. 그러니까 이걸 깨면 좀 비중 축소했다가 721선을 지지하고 갈 적에 다시 사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손절폭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손절폭이 짧게, 파라볼릭이 깨지기 전까지 요렇게 손절 잡고서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깼다 가더라도 이렇게 손절 잡고서 깨면 매도했다가 다시 이전 저점을 안 깨고서 다시 가는 폼이 난다? 그러면 다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이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지금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주에 눌러졌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20주선이나 저 121선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뭐 십자전환 신호 나오던가 아래 꼬리 수양선 나오면은 수요일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수요일부터 빡 급등을 하고서 빡 뚫어주고서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했다가 조정받고서 추가적으로 가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월요일날 시가 이하, 근데 그냥 시가부터 뭐 이러고서 내일 이렇게 갭상승하고서 화요일날 이렇게 갭상승하고서 내려왔다가 네다잡시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5% 10%는 부담이 안 되시죠. 만약에 갭상승해서 시작을 한다 그래도 5%, 장중에 5%, 시가 이하 5%, 10% 사고, 여기 이 정도 내려오면은 이 정도 한 4,560원,
4,570원, 80원 정도 내려오면은 21선을 뭐 지지를 할는지는 모르죠. 4,000 분위기는 꽤 내려볼 것 같아요. 네, 4,570원 정도 내려오면은 또 5% 해서 15% 사가지고 평단가를 뭐 한 4,700원 낮춰놓고서 이렇게 손절 잡고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서 지표가 하락인데 가만히 있으실 분, 이런 분들은 이제 하지를 마시고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 기준으로는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했다가 지금 네 번째 돌파를 했습니다. 2주 연속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안 올라오고, 지금 거래가 늘고 심리가 50 이상 살고,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중기 지표가 RSI가 중기 지표가 살아있고 RSI도 50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방향도 703 방향, 단기 방향이 위로 잡혔다. 지금 이 중기 방향도 위로 잡히려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5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시가이야 5주선 근접할 적에 10% 선매수가 정석이죠. 주봉 기준으로는 5주선, 다음 주에 딱 보고서 5주선 가격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이번 주는 4,602원인데 다음 주는 한 4,605원 정도겠죠. 4,600원 앞뒤로 10% 이내 선매수 하시고서 그리고서 상승을 노려보신다. 뭐 주봉 기준으로는 또 저 밑에서 이렇게 그으니까 일단 쌍바닥이네요. 쌍바닥. 쌍바닥. 뭐 이게 운 나쁘면 3바닥 7호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아요. 이렇게 파라블릭이 되든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안 깨고서 여기서 지지를 딱 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또 매물대 맞고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가주길. 근데 손절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로 했다가 비중을 줄여놓고서 이렇게 가든 내려왔다 가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이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서 뭐 이제 1차 상승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이나 지금 조정받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쯤 해볼만 한데, 월봉도 심리가 70이고 단기지표 중기지표들이 다 방향도 위로 잡히고, 이평이 밀집된 상태에서 이제 완벽한 정배는 아니지만 말아치기로 막 올라가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도 지금 이평이 아주 그냥 바닥바닥 붙어있는 이평 밀집 상태입니다. 이제 종목 발굴 차트로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평이 밀집된 상태에서 요럴 쪽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슝 매물을 소화하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지금 현대퓨처넷 지금부터 관심권을 가지고서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고점이 3월 23일이니까 4, 5, 6, 7, 8, 9, 10 이번 달에 10개월째죠. 10개월째 10월 23일이 변곡점입니다. 10월 23일 변곡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못 가더라도 10월 23일쯤에 훅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10%는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뭐 별 부담이 없죠. 부담 되시는 분은 하지를 마시고, 5% 그럼 5%는 부담이 없으면 5%만 사시던가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가던 그냥 가던 지금 관심을 가지고서 봐야 될 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센트럴 모텍인데 뭐 리비안 루시드 관련된 종목, 테슬라 관련된 종목. 그래서 얘가 보면 월봉을 딱 보면은 월봉이 이제 뭐 모양은 나오죠. 이제 쌍바닥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과연 얘가 이렇게 해서 갈련지 주주주주 하다가 이렇게 빠질련지는 모릅니다. 이제
근데 모양은 나와요. 모양은 나오고 지금 지표들도 월봉도 올라오고 주봉이 그리고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 지난주 골든 반락할 적에 저럴 적에 사는 겁니다. 원래가 떨어지면 손절치고 올라가면 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가 파라볼릭 골든 반락을 하다가 파라볼릭 골든 반락 같이 사야지 했는데 어떤 경우는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일단 사보고 보는 거예요. 저럴 적에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올라는 갔는데 많이 안 올라갔죠. 그리고 역별이긴 한데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폼이고 지난주에 거래가 늘었고 이번 주는 거래가 살짝 늘었고 그러니까 매물대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의 거래 터진 종가가 최대의 거래 터진 종가는 여기고 그 다음 여기도 근데 무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3만원 기준 33,000원 31,500원 매도 31,500원 매도 적정가 그러니까 이 근처 3만원 3,500원 요 정도를 목표가를 보고서 짧게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시는 형태다. 다음 주에 파라볼릭이 3개째네. 그러니까 파라볼릭 3개째는 항상 애매하거든요. 파라볼릭 골든 발락하고 파라볼릭 골든 발락하고 눌러주니까 이런 식으로 갔죠. 근데 파라볼릭 3개째는 하나 둘 세 개째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근데 상승폭이 저렇게 작은데 그냥 갈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갈지 이전 저점까지 다시 조정받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렇게 갈지 그냥 갈지 모르는 형태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급등하게 되면은 뭐 저기가 목표가이지만은 38,000원 일본 기준으로는 그냥 먹고 파는 게 장땡이겠죠. 원칙대로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자 지금 매물대는 돌파를 했네요. 최대의 거래 서진 종가를 돌파하고 얘는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월요일날 번쩍이면은 먹고 판다. 그런데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똑 떨어지고서 이런 식으로 파라볼릭을 지지를 하고서 파라볼릭 내려올 적에 선매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5% 미만 올라가면 좀 아쉽고 떨어지면 땡큐고 그런 금액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내려오고서 여기를 잘 지지를 하면서 한번 두번 쌍바닥 형태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35,000원 정도가 목표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뭐 외바닥이긴 한데 너무 뺐어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니고 요거 같습니다. 원래가 요거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내려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원바닥의 이전 고점이 저기긴 한데 저기니까 35,000원이네. 네, 이렇게 최대를 그냥 저렇게만 보시고 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전 또 고점이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기 몰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28,000 요정도 되면은 한번 윗구리 달고 좀 밀릴 수가 있겠죠. 목표가를 그냥 짧게 여기서 횡보등락 갈적에 사서 빡 급등하면은 28,400원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3년째는 싫어합니다. 연봉이 3년째. 그러니까 이런 연봉은 이번 연도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이렇게 끝나고 내년도도 시가 이하 내려왔다가 내년도도 시가 이하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서 가면은 냅다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만 하시는 것이고 손절가는 어떻게 할까요? 손절가는 일단은 조정받은 이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은 매도했다가 올라가면 재매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손절가가 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딱 분위기는 여기와 여기가 비무장지대다. 이 안에 월요일날 운 좋으면 급등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따라 121선 맞고 똑 떨어졌다가 하다가 이렇게 23,000원까지 내려와서 이 비무장지대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23,000원 초반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일단은 10% 사 놓고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시간외가 0.39% 올라간가 보니까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25,700원이 고가가 되면서 똑 떨어질 확률도 크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걸 추천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이제 알아봤지만 뭐 원래 하락할 적에는 여기가 저가다 하면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올라갔던 것들도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수가 있고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뭐 다음 주에 낼 수도 있고 못 낼 확률도 크지만은 모아가면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센트럴 모텍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우리 금융주주는 이제 5일선도 안 깨긴 했는데 뭐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바로 낼 수도 있고 짧게 봤더니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 것 같은데 길게 봤더니 엄청 좋죠. 엄청 좋죠. 근데 이런 차트들은 이렇게 정석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정별에서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종목발굴 차트로 해서 2평을 엄청나게 많은 걸 해서 보면은 481선이 생겼는데 얘는 뭐 정별이긴 하네. 근데 얘가 지금 우하향으로 꼬라박고 있죠. 이렇게. 뭐 횡보등락 하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쭉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간다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얘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수급이 지금 뭐 생명주 동양생명도 엄청 잘 가고 금융주도 뭐 KB금융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BNK 지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뭐 금리 인상 수혜주가 이제 은행주 금융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금융주주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2,641억 원,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사다가 조금 팔았죠. 조금 외국인이 2,600원을 사 모은 게 이 금융주주다. 외국인은 뭡니까? 추세를 깨지 않는다가 외국인이죠. 지금 딱 뭐 이런 추세는 깼다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안 깨고 있어요. 깨더라도 깨고 내려가더라도 깨고 내려가면 어디가 저점일까? 이제 한 9,900원 여기가 저점이겠죠. 여기가 가장 밑에 있는 이평이니까 여기는 안 깰 것 같아. 월봉이 일단 밴드 상단입니다. 원래 주식은 밴드 하단에서 사서 밴드 상단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밴드 상단에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기준선도 저 밑에 있고. 근데 지표는 다 매수고. 연봉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쭉 내려와서 3년째라서 그냥 반등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떨어지거나 횡보 등락하다가 나중에 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이러고서 막 또 급등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 소개를 해야 될까? 외국인이 저렇게 샀는데 말해야 될까? 이렇게 갈지 횡보 등락할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냥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네, 앞으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금도 2조인데 앞으로 3조 3천원 이렇게 많이 계속 많이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다. 많이는 아니지만 야금야금 뭐 여기 2조가 3조 되는데 많이 늘어난 거죠. 작년에는
올해가 이제 3조. 그런데 이제 저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PBR 퍼를 봐야 되는데 올해 저렇게 늘어나는데 1조가 현재 PBR이 0.3이고 퍼가 3.58밖에 안 되는 58배밖에 안 되는 완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뭐 분할로 뭐 손절없이 분할로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고, 나는 저기 손절 뭐 기준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깼다 가더라도 당연히 깼다 가겠죠. 아마도 지수가 떨어지면. 근데 얘는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봉이 파라볼릭 2개째, 다음 주가 3개째인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죠.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떨어질 수 이제 한 번쯤 접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밴드 하단까지. 그리고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뭔가 해볼 만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애매. 뭐 막 올라가는데도 재미도 없고, 네. 그리고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종목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2640억, 그리고 완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대차 증감도 280만 주가 있습니다. 공매도도. 근데 저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공매도는 아무런 쓸데가리도 없는 것 같아. HLB도 공매도가 1400만 주였는데 막 날라갔죠. 차트대로 하는 게 정석 같습니다.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약품은 이제 기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네,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막 올라갔다가 최대 거래는 어딥니까? 이제 최대 거래가 지금 지난주에 터졌죠. 지난주. 네, 지난주에.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거래 들어온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소화를 하려고 심리가 달고 거래가 늘고 있다. 그래서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매도권입니다. 매도권. 그런데 이제 거래가 늘고 심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가든 조정받고 가든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도전을 하시는 형태죠.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 이제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은 추세를 이탈한 저 선 여기가 목표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충분히 횡보 등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운 좋으면은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쭉 급등하면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요 정도까지가 최대 목표가다 생각하시고서 분할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바닥 종목이 아닌데 뭐 그런데 괜찮죠. 그런데 뭐 해볼만은 한 것 같아요. 네. 해볼만은 하다. 그래서 저는 사가지고 절반을 이득 실현을 하고 절반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네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가야 이제 내려오다가 5일선 지지받고서 냅다 딱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딱 분위기가 여기 요거니까 이제 여기 맞고서 훅 떨어지면 이제 아이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단타는 그냥 이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
아, 나는 좀 더 보겠다. 원래 이렇게 거래가 빵빵 들어오는데 한 번쯤 더 이제 한 번쯤 더 이렇게 빡 가져야 매도하는 것이죠. 가져야 매도하는 거죠. 2만원 기준 22,000원 21,000원이 매도 적정가입니다. 21,000원 갔네. 갔다가 조정받고 더 가면 이제 23,000원 25,000원 버는 거겠죠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하고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인데 그죠? 매물대를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 근데 돌파 지지받았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돌파 지지받고 가거나 한번 좀 더 접어줬다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크겠죠 이게.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참 운도 더럽게 없네 하면서 그냥 손절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런 차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차트는 이제 가려다가 못 가면은 한번 쭉 빠지는 차트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빡 하다가 나중에는 가겠죠 이렇게 또. 그래서 손절 기준을 이렇게 잡고서 하실 분들만 하시고. 일단은 뭐 짧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만 뭐 갑자기 뭐 5일선도 이틀 됐네. 다음 주 훅 빠지고서 뭐 여기만 잘 지지해주면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120분봉상 저렇게 하실 분들만 하시고, 당연히 깨면은 이전 저점이 있고 여기가 있고 깼다 갈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누신 소재는 일단은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3바닥 형태에서 원바닥 쓰리바닥인데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서 살짝 깼다 올라왔죠. 거진 쓰리바닥 형태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바닥으로 보는 거죠.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형태에서 5일선을 회복. 그러면 이제 빡 갔다가 밀렸다가 가던가, 그냥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던가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면 손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걸 이탈되면은 어디서 지지받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냥 도전을 하시는 형태다라고 보여주는 한번 보유 감망하고 도전을 하시는 형태다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근데 원래가 이렇게 20주선 막 가다가 20주선에서 아래 윗꼬리, 20주선 바로 위에서 아래 윗꼬리 수양선 날적에는 도전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두 개째 골데드 반등이긴 하지만 지표가 다 상승이죠. 단기 지표 703이 아래로 됐기 때문에 지금이 하락 초기일 수도 있고 또는 늘릴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주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 윗꼬리 소양선 나면은 간다라고 보고서 도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손절 잡고 하시던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뭐 이거를 깨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보셔라. 이전 저점 깨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보셔라.
그리고 이전 저점만 안 깨면은 일단은 그 위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라. 분할 매수를 살짝 했다가 가는 게 보이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얘는 뭐 월봉이 저 수년 동안 횡보 등락하다가 꽁무니 빼고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고서 이제 외바닥에서 그냥 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지 그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얘가 2차전지 CNT 음극재에 관련된 종목으로 갈래지 완벽한 또 정별이지 않습니까? 정별인데 이격이 좀 있는 것 뿐이다. 나중에 이런 차트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쭉 장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쭉 가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냥 사서 모아가면 되는 종목이다. 이런 차트들은. 근데 또 2차전지 CNT 음극재이기 때문에 또 그냥 가거나 뭐 요정도 많이 떨어져야 뭐 이정 26,700원 이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가겠죠 이제. 근데 지금 4만원인데 27,000원 떨어지면은 아이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지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성공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똑같아요. 그 확률도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확률도 다른 유튜버들도 다 추가를 저렇게 합니다. 제가 저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관심 종목.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구독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는 것이지만은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제가 또 안 알려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또 잘 갈 수도, 예전에는 또 개판했다가 또 이 종목만 또 잘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나노심수제는 2차전지 CNT 음극재이기 때문에 진짜로 저렇게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라는 것이고, KC는 지금 5일선을 회복하면 사는 거죠. 원래가 쭉 저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볼게요. 그냥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수 신호죠. 거래가 들었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다 매수죠. 주봉이 좋은 곳을 살펴보는 시간. 근데 곧 저점 대비 지금 20% 정도밖에 안 올라왔다. 다음 주는 파라볼릭 3개째네. 다음 주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권 2150원 요 정도가 이제 매수권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2550원에 사면은 한 진짜 20% 한 15% 정도 이제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라. 뭐 5일선 위기 때문에 시가 이하 뭐 시가부터 조금 사고 5일선 근접할 적에 5%까지만 사고, 그리고서 그냥 가면은 그것만 사서 소고기 그것만 들고 가서 저 2,700원 2,780원 되면은 먹고 파신다. 그 이상은 이제 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파라블릭에서 21선 위에서 5일선 이탈되는 거지만 덮어놓고 10%까지 채워놓고서 이렇게 손절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넥스트 BT는 얘는 이제 무슨 주냐, 뭐 우한 폐렴 관련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예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코로나로는 이제 많이 못 가고서 반짝했다가 내려오고 나서 지금 현재 갑자기 또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석탄 광산 인수 및 운영을 하는 한몽에너지 개발 이라는 곳에 이제 지분을 21%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얘가 에너지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점차 줄어드는 그게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저는 얘가 수그러들다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수가 저도 지금 바닥 차트상으로는 바닥인데 한번 훅 모든 것은 한번 훅 빼야 차트를 지지를 깨고 확 빼야 투매장이 나와야 거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바닥 찍었다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30% 채워는 그냥 어디다가 그냥 빼놓던가 하시고서 30%만 빼놓고서 나머지는 그냥 종목 투매장들을 막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얘가 기법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기법상으로는 최대 거래를 터진 종가를 최대 거래가 빵 터졌는데 721선을 돌파 지지받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파를 했는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했어요. 근데 심리가 50인데 아직 안 살긴 한데 뭐 다른 지표들이 다 매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주봉도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서 지금 심리가 50까지 올라오고 방향도 아래로 잡혔다. 근데 3주째네. 다음 주가 3주째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파라볼릭 3개째. 그러니까 그냥 또 냅다 가던가 한번 또 조정받고 가던가 뭐 이러겠죠. 제 생각에는 조정받고 갈 것 같아요.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관종에 넣으셔서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가게 내려오면 당연히 사시고 분할로 가게 되면은 일단 원래가 저기지만은 쟤는 그렇게는 안 보고 여긴 제 느낌으로는 여긴데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 정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2,700원.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크게 갈래요. 이렇게 나중에는 뭐 바닥인데 최대 거래가 터지고서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 어느 순간에 훅 파라볼릭 점점 내려 어느 순간에 훅 이 정도까지는 갔겠죠. 이제 그럴 얘기긴 한데 유보율이 71%, 실적이 2년 연속 적자, 올해도 적자, 3년 연속 적자고 뭐 이제 뭐 상장 폐지되니 관리 종목 되니 뭐 그런 신 종목이긴 하지만 나중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이런 걱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런 걱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장으로만 그런 식으로 일단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추세가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안 깨고서 요 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월요일날 그냥 뭐 5% 미만만 삽니다. 그러다가 관망했다가 21선 내려오면은 이전 저점 내려오면은 5% 추가해서 10%까지만 놉니다. 그리고서 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여기서 5일선 회복 쌍바닥 치고 5일선 회복할 적에 그때만 한 15%까지만 채워놓고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석탄광산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 기법상으로는 사는 거다. 근데 부실주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에프는 뭐 721선이 저 위에 있는 역별 종목이죠. 네, 그런데 심리가 살고 5일선을 일타든지 지금 4일째 내일이 5일째 변곡점인데 아직은 뭔가 이제 없습니다. 뭐 대북 호재가 뭐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주봉으로는 720주선을 돌파를 했고 돌파 지지받았고 5주선도 지켜줬고 파라볼릭 골든 발락할 적에 일단 사는 거죠. 일단 사는 거. 그래서 10% 지금 많이 고점도 아니고 많이 내려왔네. 그냥 사십시오. 그냥 10% 이내 이전 저점 여기가 저점이 여기죠. 그냥 여기만 잘 뭐 추세고 나발이고 여기만 지켜주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저기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서 10% 이내까지만 분할로 사 놓으신다. 지금 얘는 뭐 상승도 안 한 거예요. 지금 121선, 241선으로 정발됐네. 분위기가 이제 121선 타고서 느닷없이 여기서 그저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뺐다가 갑자기 빵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저 하다가 빵 가면은 3150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아쉽죠. 아, 할걸. 지금 모든 상승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121선, 241선 골든 크로스가 되고 완벽한 정발되고서 이 위에서 끄적끄적 하다가 그때부터가 상승인 거고, 뭐 급등하는 종목은 그때부터 대부분 다 급등했습니다. 근데 부실주라는 게 문제죠. 유보율이 44%, 2년 연속 적자,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 대북 테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 왜냐하면은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일신석재는 바닥 종목이 아니죠. 좀 떠있죠 지금. 그 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덮어놓고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셔라. 5% 미만만 사셔라. 얘는 연봉 지금 3바닥 치고서 가는 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갔다가 저 중간이 여기기 때문에 23,000원 요 정도가 못 갑니다. 23,000원, 4,000원. 11,000원이죠. 지금 사도 이제 더블 먹을 종목이고, 이렇게 조정받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는 안 받겠죠 당연히. 심리가 살아있죠. 한 이 정도 뭐 5년선이나 뭐 살짝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5년선 회복하고 이렇게 가겠죠 이제. 얘도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애고, 그리고 PBR이 1.89, 그리고 퍼가 8.69, 저평가된 종목이다. 뭐 그렇게 고평가 종목은 아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상승분에 뭐 당연히 721선 내려면 덮어놓고 사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분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할로. 지금은 그냥 발 담궜다가 놔둡니다. 그냥 놔뒀다가 721선 내려왔네. 그럼 10% 사 놓고 보세요. 그냥 720원 내려오면은 8,300원 400원 내려오면은 10% 뭐 이런 거 가격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 내려오면 그냥 덮어놓고 사십시오. 네, 덮어놓고 8,400원이 매수 적정가이기 때문에 8,400원 내려오면은 그냥 사십시오. 뭐 20%까지 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20%. AP 시스템도 엄청 떨어졌어요. 네, 원래가 여기서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과도하게 뺐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과도하게 뺐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뭐 반도체가 지금 약간 좀 불안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반도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이제 뺏길 수도 있긴 하는 뭐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아마도 제 예상대로 도와주면 도와줬지 뺏을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줄,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이 위에서 뭐 매덕을 이렇게 샀다는데 걔네들은 이제 샀는데 막 날라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걔네들 돈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고 떨어지면 더 추가를 하면 되겠지.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올라가니까 산 거지. 매덕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데 좋겠습니까? 뭐 몇천만원 샀으면 떨어지면 땡큐겠지만 매덕을 샀는데 부사장 뭐 임원급들이 결국에는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뭐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냐,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당연히 삼성전자는
자식에도 물려줘도 된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면은 이제 저가로 사면서 분할로 사면은 사서 물려주는 거죠. 저 꼭대기에서 많이 사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AP 시스템 지금 실적이 계속 늘어났는데 PBR이 1.97 뭐 계속 줄어들어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퍼도 지금 8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장이 이렇게 안 좋을 적에 외국인이 다 빠져나가면 안 좋은데 얘는 외국인이 오히려 거진 뭐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빠져나간 게 없어. 기관 투신 요놈의 새끼들이 지금 팔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뭐 판 것도 없는데 근데 엄청나게 주가만 과도하게 뺐어요. 땡큐 같아요. 땡큐. 오, 땡큐 하고 지금 막 주워 담아 쭉쭉.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예전에 쭉쭉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주서요 네. 주서요 했다가 날라가진 않았지만 계속 잘 갔죠. 네. 주서요 얘도 241선 121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뭐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죠. 네. 인디에프도 잘 보시고 AP 시스템도 지금 원래는 여기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파라볼릭이 골든 나서 골든 발락을 하는 겁니다. 파라볼릭 골든 발락. 뭐 저기 파라볼릭 근접할 적 원래가 5년선 근접할 적에 선매수, 파라볼릭 근접할 적에 몰빵 하는 겁니다. 원래가 지금 시가 이하는 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저 23,300원 뭐 2만원까지 19,000 뭐 요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그냥 지금 막 사서라. 웬 떡이냐. 물론 외바닥이기 때문에 저기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냥 또 운 좋으면 V자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자리 잡다 가서 좀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시간 좀 걸리면 어때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AP 시스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이제 쭉 갈래기 뭐 파동이 5만원 기준 뭐 59,000원까지 갔었네. 그러니까 이제 63,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서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63,000원까지 간다 라고 보시고서 지금 분할매수 하시고 푸실쯤에는 이제 제가 하던 저기 막 한다고 추천드린다고 사면 안 되겠지만 푸실주가 아니고 실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저렇게 사고 그러니까 사야 될 종목이 AP 시스템이다. 지금 쭉쭉 막 해야 될 게 AP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12일이 상장 지금 오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디즈니 관련된 종목 이런 거 잘 LG 헬로비전도 있네. 알로이스도 있고 알로이스도 지금 뭐 분할로는 충분히 예전에 우리 형님께서 해주신 종목이 알로이스거든요. 알로이스도 분할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고 손오공도 뭐 차트는 해볼 만한데 얘는 지금 부실주이고 내용이 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무슨 누구를 자문위원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회사가 부실하면은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차트는 뭐 해볼만 해요. 근데 불안한 거 하기보다는 그냥 좀 느리게 가더라도 LG U+나 저기 우리 형님께서 추천해주신 옛날에 바닥에서 알로이스나 알로이스도 약간 부실주이긴 한데
무난한 거는 LG U 플러스가 조정을 받더라도 분할로 사볼만 합니다. LG U 플러스. 그런데 이제 SM 나이프 디자인도 뭔가 디즈니 플러스 판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보면 좋죠. 매물대가 밑에 있죠. 그리고 단기로 60일로 봐도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서 가는 중이죠, 지금. 그리고 720주선, 주봉이 720주선을 돌파하고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거래가 늘고 단기지표, 이게 다 지표 조건이 맞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냥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그런데 여기 최대 거래선 종가가 3,370원인데 5원 차이로 돌파를 못했네. 아쉽게도. 그러니까 운 나쁘면은 뭐 접어졌다가 가던가. 운 좋으면은 그냥 가고, 운 나쁘면 접어졌다 가고, 진짜 운 나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전 저점 720주선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운 나쁜 경우고, 두 번째 운 나쁜 경우고, 이제 뭐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 1,000원 가면 이제 다시 동전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실적이 작년에 적자, 올해는 근데 흑자입니다. 전반기는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720주선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720주선이 이런 역별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더 좋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팍팍 해보라고 하겠는데, 720주선도 위에 있고 역별 종목이죠. 뭔가 나중에 뭐 이런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려다가 떨어질지, 요 정도 갔다가 떨어질지, 한번 갔다가 한 번 정도 더 이제 빵 갈지, 한 7, 8천원 모르는 저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앤데, 뭐 11월 10일이 디즈니 플러스 상륙을 하는 날이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 뭐 SM 나이프 디자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표가 상승이기 때문에 주봉도 지금 주봉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봉도 파라블릭이 골든나켓 때문에 골든 반락을 한 것이고,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운 나쁘면 떨어졌다 가고, 운 좋으면 그냥 가고, 그런 거겠죠. 보유주만 보유관만 하시고, 신규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화요일부터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5% 미만만 사고서 21선이나 이제 21선은 지지받고 갈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저 하단 3070원 저 하단 파라블릭 이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이제 만약에 5일선이 이탈돼요. 근데 21선에서 아래 윗꼬리 소양선 나요. 그리고 십자전환 신호가 나요. 아래 윗꼬리 소양선이나 십자전환 신호.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냅다 또 이제 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래 윗꼬리 소양선 십자전환 양선은 하락 중에는 추가적인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아래 윗꼬리 소양선 십자전환 신호 나면은 그냥 5%만 사시던가, 10% 뭐 10%까지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10%까지 채워 놓던가 해 놓고 보시고, 근데 5% 미만 샀는데 그냥 가면은 그것만 들고 갔다가 저 추세 상단 가면은 먹고 파셔라. 저 상단이나 또는 뭐 이것도 보이죠, 이거. 요것도 추세입니다. 저기 한 4,000원 근접하면 이제 먹고 파는 게 장땡이겠다. 그리고 키스트도 지금 잘 가다가 조정신호가 나왔어요. 조정신호 7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운 나쁘면은 다시 721선까지 내려온다는 것이고,
또 61선, 121선도 아직은 정별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나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5일선을 살짝 이탈되더라도 조정을 짧게 받다가 다시 갈 것 같아. 다시는 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지금 얘가 차트가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BTS가 또 8억뷰를 돌파했다. 그 다음에 버터 떼창 유럽서 주류됐다. 그리고 미 LA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을 약 30만석이 전석 매진됐다.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개최를 하는데 바로 매진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뭐든지 이렇게 계속 해왔다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6개월마다 콘서트를 하는데 매번 30만석이 매진이 되면은 별거 또 그런데 하겠지만은 제가 갑자기 또 첫 번째 이제 위드 코로나 콘서트 하는데 매진됐다 하기 때문에 뭔가 이슈화는 될 것 같아요. 그럼 BTS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BTS 관련된 종목이죠. 월봉 기준으로 최대 거래선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18,400원이죠. 그러니까 못 먹어도 18,400원까지 들고 가시고, 근데 거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 추세 상단까지는 잠깐만요. 네. 원래가 2만원 기준 22,000원, 21,000원 매도 적정가이기 때문에 21,600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21,000원 앞뒤로 매도를 생각하시고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서 차트 엄청 좋잖아요. 2평이 밀접되어 있고 지금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제 콘텐츠는 많이 이제 이변성으로 외바닥에서 쭉 올라가는 단순 파동으로 이전 고점 맞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차트입니다. 얘는 너무 좋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좀 쭉 내려오면 5년선 근접하다가 내년도나 내후년에 쭉 이제 파동이 쭉쭉 날라갈래기 때문에 설마 이런 식으로 갈까요? 갈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던가 갈래기 때문에 차트 좋잖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이다. 예전에도 이제 누차 설명드린 종목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8,000원에 샀으면은 지금 수익률이 50%가 넘었을 텐데 이제 50%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50%밖에 안 올라왔다. 근데 지금 몰빵하냐? 당연히 아니죠. 미친놈이죠. 이제 그냥 가면 10% 샀다가 그냥 가면 그것만 들고 가는 거고, 그냥 가다가도 조정받다 가겠죠. 이제 또 그냥 조정받다 가던가. 그러니까 721선 내려오면 그냥 승부를 건다 생각하시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 보고서 분할 매수 하시고, 타마 네트워크스도 좋죠. 좋죠. 지금 여기가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거기를 딱 지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이 다 매수가 나긴 하는데 얘도 만약에 외바닥이죠. 외바닥. 그냥 가는 일변선 패턴이거나
횡보 등락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원래는 이게 정석이죠. 네, 원래는 이게 정석. 20주선을 돌파했다가 한번 이탈되고서 돌파 지지받고서 가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는 괜찮겠다. 근데 그냥 갈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은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고 있고, 딱 분위기는 21선 내려오면은 일단은 산다. 21선 뭐 지금은 5% 미만만 샀다가 또는 뭐 1%만 사던가 했다가 네, 10만원만 사시던가 했다가 네, 21선 내려올 적부터 5% 10% 사놓고서 분위기 봐서 추가 매수하시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실적도 양호하고 외국인도 많이 샀다가 팔고는 있네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 개인은 팔고 있는데 기관이 막 싹쓸이하고 있네요. 네. 얘도 지금 지리산 관련된 종목, 그리고 TVN 갯마을 차차차 TVN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세원도 뭐 지금 느닷없이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고. 근데 뭐 저는 뭐 세원은 별로 안 땡기네. 모양은 나오죠. 그래도 네, 모양은 나옵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요때 추천드린 종목이죠. 네, 요렇게 했다가 빡 가는 게 가는 거다라고서. 그리고 이제 MPK가 뭔가 이제 되게 눈에 띄더라고 이게. 지금 4801선이 생겼는데 거기를 돌파 지지받더니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를 또 지지하고 있어요. 이제. 차트가 예전에 뭐 애니 능률이라든가 네, 저기 R 서포트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대박 차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집을 세우고서 이러고서 날라갑니다. 이제 이러고서 쭉 이제 11배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LNF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없고 요 부분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다가 집 세우고 내려오더니 쭉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뭐 애니 농들도 그렇고 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진짜 여기서 내려왔다가 쭉 이런 식으로 갈랜데 얘가 좀 이 지금 집 세운 게 여기 좀 가깝긴 해서 좀 살짝 애매한데, 그래서 그냥 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자리 잡으면은 쭉 이렇게 갈랜데 MPK도 그 MPK 나중에 대박이 날 애로 추가를 해 놓으시고, 네. 박님도 마찬가지고, 네, 박님도 뭐 지금 애매하죠. 저렇게 보면은 얘도 네, 지금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들이 나중에는 정별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관중에 넣으셨다가 1,500원 내려오면은 몰빵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보시는 차트도 뭐 차트고. 그러면은 이제 벌써 1시간 10분이 됐네요. 네, 다른 것도 볼 게 많지만은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WI 이재명 지사님께서
최종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WI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번 예상을 하겠죠. 근데 재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원래는 급등할 적에 파는 거거든요. 원래가. 따봉 차트도 어때요 지금? 빵 급등하면 이제 61선이나 21선에서 팔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파라블릭도 골든 나겠죠. 이렇게 골든.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급등할 적에 여기나 뭐 최대 가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는 진짜로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21선 정도 올라가면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1940원 이 정도 올라가면 팔고서 조정받고 갔다가 쭉 내려오고 음선 나오고서 음선 날 것 같아. 음선 갭상승했다가 좀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또 음선으로 아래 꼬리 중음선 나고서 조정받으면은 가면은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고서 근데 나는 본전이 여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10에서 30% 파시고 그래도 10에서 30% 파시고 나중에 내려오면은 평단가를 낮추시고 아니다 나는 10만원도 이제 손절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생각하시고서 그냥 보유가망 하신다. 뭐 바닥 주먹인데 손절치고 자시고 하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꽁무니를 빼더라도. 구름대도 뭐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구름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거의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없어요. 여기도 가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거다 구름대가 얇아질 적에 요럴 때 훅 갑니다. 이제 요럴 때. 근데 못 갔고 지금도 어느 정도 구름대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딱 급등하고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딱 보면 7,000원이에요. 7,350원 매도 적정가. 딱 보면은 여기서 매도 치는 겁니다. 여기가 많이 보면 근데 이제 안전하게 보려면은 이제 한 4,700~800원 보는 게 좋겠죠.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꽁무니를 빼도 어떻게 하든 3,150원 요 정도 갔다가 조정 좀 받을 것 같아요. 조정 받다가 가면은 이제 여기서 파는 게 장땡이고 가면은 요 정도가 최대 목표가고 요런 식으로 보시고서 내년까지 중장기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치기 전에 또 봐야죠. 지난주에 추천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1, 2번 우량주 추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당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은 이제 골로 가지 않습니다. 골로 가지 않고서 골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골로 가면은 매물대를 지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갈 것 같은데 이게 골로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가든 추세를 살짝 깼다가든 갈 것이고 골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도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비중 뭐든지 갈지 말지 모를 적에는 비중 조절을 하신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저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맨날 원칙을 지킨다 하고서 안 지켜요.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냥 가면 또 아쉬울까봐 비중을 40%인가 30%인가 들고 있다가 손절폭이 되게 컸습니다. 이제 손절을 하고서 지금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상관없는 금액만 들고 있다. 그게 몇 프로인가? 근데 저는 10% 더 이상 들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SKI 테크놀로지도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처럼 그냥 가든 에코프로 BM처럼 뺐다 가든 결국에는 10배는 아니겠지만 최소 5배 이상 갈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신다. 홀딩 하시고 추가 매수 기회는 보이는 게 있을 적에 보이는 게 후 빠지면은 추가를 하시던지 보이는 게 있을 적에 그때 추가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뭔가 보이려고 해요. 이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아래 입구리 수양수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표가 하락이죠. 거진 저점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도 몇 년 이제 10배 이상 운 좋으면 진짜 50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10배 가면 65만원 그러면 이제 50배 가면 300만원이겠죠 300만원 근데 우리나라에 300만원짜리 주식이 없거든요 뭐 도중에 애매양분할하겠죠 뭐. 네 그렇게 보시고 카카오 게임즈도 보이는 게 있으면은 추가 매수를 잘 해보시고 지금은 덮어놓고 사야 되죠. 지금은 덮어놓고 사는데 몰빵하나? 몰빵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몰빵의 기준은 뭐 20%다 생각하시고서 2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말거나 5%는 그냥 지금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도 10%도 무조건 사야 되고. 네. 그러면은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시고 제가 이제 모니터도 32인치로 잘 하고 더 사고 32인치 QHD 모니터를 사고 그래서 방송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보는 화면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도 저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 내용도 봐가면서 뉴스도 봐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좋은가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사는가 왼쪽 상단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움증권도 이런 식으로 잘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영웅문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잘 보면서 좀 더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수도 뭐 떨어지지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박이 날 차트들을 저는 추천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네, 저기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서 매번 성취를 잘 하시다 보면은 물리더라도 나중에 추가 매수하시면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길 바라고, 뭐 당연히 물릴 종목 물리를 나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급등을 하면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강조하는 종목, 그때 여러분들 베이팅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